지인 사이의 돈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돈이 없다라면서 돈을 갚지 않는 지인들도 많죠. 하지만 돈을 빌려간 지인들의 SNS나 채팅 프로필 사진 등을 보게 되거나 그들이 사는 집, 차 등을 보면서 진짜 돈이 없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호화스런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비쳐 진짜 돈이 없는 것이 맞나 확인하고 싶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사의 전문 변호사들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내용을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거의 없다면서 소송이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하기 전에는 상대방 재산을 알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전문 변호사들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사와 재산조사 의뢰가 가능하긴 하나 이 또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끌어낸다면 돈도 돌려받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여러 비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도 많은 분이 지인 사이의 채무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지인이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돈 갚는 것을 미루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대여금 청구의소를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소는 채무자가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대여금 반환을 거절하는 등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나 차용증이 대여금 청구의소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되는데요. 계약서 혹은 차용증에 채무 금액, 상환 일자 등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기에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상환 기간을 연체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연체이자율 등 조건도 상세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나 수표를 이용하여 거래하시어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여금 청구의소를 제기하기 전 소멸시효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대여금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정확하게 확인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제대로 확인하여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대여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청구의소와 관련된 이전 판례들 중 상대방이 불법 행위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빌려준 금전에 대하여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판결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대여금 청구의소가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먼저는 전문 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신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청구의소를 진행하시기 전 먼저는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전 대여금을 돌려받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내용 증명을 통해 입증하여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이 진행된다면 오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 판결을 끌어내어 변호사 선임 등에 사용된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AL로 연락해 주셔서 안전하게 대여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 톡톡을 통해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서 최선의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